지안이는 삐뽀삐뽀 비상사태입니다. 출동하세요. 했을 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동을 하면 어떤 날은 엄마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할 시간이야 없어. 엄마 빨리빨리 출동해야지. 그러면 내가 내가 최근에 놀이 코칭에 대한 영상 자료를 하나 올렸어. 가장 많은 댓글들이 달린 것에 대한 뭔가 Q&A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짧게 영상을 찍을 생각이거든. 엄마들이 정말 많이 질문한 게 아이가 계속 악당 역할을 하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악당의 역할을 하게 내버려둬도 되나요? 아이의 공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나쁜 걸 배우지 않을까요? 아이들 중에 본인은 영웅하면서 엄마에게 악당하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이 계속 악당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적어 놓으셨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고 이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놀이 속에서는 뭐든지 다 괜찮다. 악당이든 놀이기 때문이야. 남편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개 역할 하거든. 그 놀이야. 놀이 속에서 우리는 개도 될 수 있다고. 진짜 현실 속에서 술 먹고 개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놀이 속에서 우린 죽잖아. 놀이 속에서 남편 사람 많이 죽여보지 않았어? 그치. 많이 죽여봤지. 땡 안 해줘서도 죽고 금 밟아서도 죽고 총으로도 죽고 죽어라 하면서 총 발사도 해봤잖아.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죽어라 하면서 칼도 얼마나 많이 휘두르니. 그런데 놀이 속에서는 다 괜찮다. 놀이는 그냥 놀이로 봐주시면 돼. 근데 부모님들께서 놀이를 좀 심각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거리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공격성이 없는 아이들일수록 놀이 속에서 악당을 많이 하려고 해. 번개맨에서 번개맨은 영웅이고 나 잘난 너 잘난이 악당이거든. 자, 그렇다면 3, 4살 남자아이는 본인이 번개맨을 하고 엄마 보고 악당을 하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린 정말 정반대였어. 내가 매번 번개맨이 돼서 번개 파워를 쏘았어야 된다고. 왜냐면 지안이가 악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안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놀이 속에서. 왠지 아니? 영웅은 타인을 괴롭힐 수 없어. 악당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야지 본인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악당이라고 하는 놀이 속 주인공이 되어야지 엄마를 향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정의성이 있는 거네. 철저하지. 자,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놀이 속에서 너 이렇게 엄마 세게 밀면 어떡해? 너 엄마 이렇게 치면 어떡해? 현실 속에서 타인을 밀 수 없고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있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악당놀이 하는 거야. 마음껏 그 악당이 되어서 본인의 본능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악당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사회적 규범과 질서 굉장히 잘 지키는 아이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한번 들여다봐라. 우리 아이가 왜 악당을 하려고 하는지가 보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순하고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내비치지 않는 아이들일수록 본인이 악당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었거든. 오히려 사회 속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에게 좀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는 자기가 영웅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영웅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분출하려고 하는 거야. 무의식적 욕구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악당하려고 하면 기꺼이 악당시켜주고 엄마가 영웅이 되어라. 근데 반대로 아이가 내가 영웅할 거야 하면 엄마가 아니 너만 왜 매번 영웅하고 엄마만 맨날 악당을 시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의 요구대로 악당해줘라. 아이가 매번 악당하려고 하면 저 아이가 저러다가 진짜 악당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 놀이 속에서는 어떻다? 뭐든지 다 괜찮다. 건강한 공격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영상 속에서 매번 해. 건강한 공격성이 없는 아이들이 조그마한 공격적인 발언에도 부모님들에게 혼난 경우, 조금만 공격적인 행동을 해도 엄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이 아이들은 공격성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본인을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야. 이랬을 때는 건강한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하지 마. 나 기분 나빠. 나 불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공격성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부정적 반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 특징이 내가 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저 아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 아이가 속상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 아이의 기분을 살핀다고 헤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어떨까? 저 친구는 건드려도 되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놀이 속에서 건강한 공격성을 보일 때는 부모가 놀이로서 그대로 그 아이가 그런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발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거야. 친구가 자신을 세게 한 대 치면 왜 쳐? 하고 본인도 똑같이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공격성은 놀이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진짜 많이 한 질문이 방보루기니님은 나 아들만 키워서 여자아이들이 하는 역할놀이에 그 늪에 빠져보신 적이 없죠? 라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없니? 왜 없어? 우리 지안이 한동안 가습기에서 연기 나오는 걸로 삐뽀삐뽀 소방차 하루에 100번씩 출동시켰잖아. 아, 그때 남편이 나에게 진지하게 진짜 이런 이야기 했어. 지안이 저 놀이만 안 해도 나는 놀아줄 자신이 있어. 진짜로. 근데 계속 반복해서 그 놀이를 정말 6개월 넘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 나도 사실 지안이가 엄마 소방차 놀이 하자는 이야기만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 근데 지나고 보니 6개월이더라.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출동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도 난 너 대단하다 생각했어. 맞지? 나 좀 출동 잘해줬지. 진짜 좀 잘했어. 난 도망갔어. 작은 방으로. 그래서 나는 엄마들이 아이가 또 하자 그 반복되는 놀이를 하는 그 괴로움 나도 알고 있거든. 아이들 중에 엄마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고 대사까지 알려준대. 그래서 엄마가 그 대사대로 하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짜증을 낸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 자, 내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줄게. 첫 번째는 엄마가 놀 줄 몰라서 그래. 아이 머릿속에는 엄마가 진짜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반응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짜증 부리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조금 더 탤런트적인 기질을 연기 연습이 필요하다. 아, 진짜 어렵지. 어려워도 뭐 해야지. 두 번째는 이런 아이들 굉장히 주도성 있는 경우가 많아. 똑똑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음 대사를 요구하기도 해. 이 아이 머릿속에는 개요와 연출과 흐름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그 흐름 속에, 그 연출의 기획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럼 아이는 어때? 답답하지. 머릿속에 이미 긴 호흡으로 연출의 그림을 다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똑똑해. 그 똑똑한 아이를 부모의 영향 속에서 못 키우고 계신 거야.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감독 같은 아이다. 연출력 뛰어난 아이다. 그리고 또 계속 부모에게 대사를 요구하고 계속 반복된 놀이를 하는 아이들 특징이 불안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어. 이게 우리 지안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었어. 다음 대사와 다음 놀이가 탁탁 정해진 놀이를 하는 것에서 아이들이 불안도가 딱 떨어지기도 하거든. 놀이를 통해서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되는 거야.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세상이 정글 같은 거야. 밀림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연출하는 놀이 속에서는 다음 대사가, 다음 상황이 예상이 되지. 예측이 되잖아. 그러면서 본인의 불안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된 놀이를 하는 게 우리 지안이 같은 경우에 그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아이가 이 놀이를, 반복된 놀이를 통해서 불안도를 낮추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놀이에 내가 왜 기꺼이 참여를 못 해주니? 지안이는 삐뽀삐뽀 비상사태입니다 출동하세요 했을 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동을 하면 어떤 날은 엄마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할 시간이야 없어 엄마 빨리빨리 출동해야지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요구하는 그대로 그냥 다 맞춰줬거든. 불안도 낮추는 단계구나. 근데 불안도가 없는데 반복되는 놀이를 하면 우리 아이가 대단한 연출력을 가진 똑똑한 아이구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아이가 짜증을 내잖아. 그랬을 때 왜 계속 엄마한테 짜증내? 엄마 너랑 못 놀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다음번에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잘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해봐. 아이가 방긋 웃을걸?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순간이야. 내가 놀이 코칭에서 이야기했지. 관계의 저금통. 관계의 저금통은 놀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함께 놀았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저금통은 다 저금될 수 있다. 그 관계 저금통의 관계가 굳건해야지 훗날 아이가 부모의 지침에, 지도력에, 훈육에 기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아, 진짜 이 말은 맞는 거다. 오늘 나의 Q&A를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라. 그럼 내가 또다시 영상으로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